안녕하세요. 77입니다. 요즘에 그 쇼트 영상으로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그 양단열 거푸집이라고, 예,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많이 쓰는데 이 형틀이라 그러죠. 그 자체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. 제가 한 몇 년 전에 남양주 쪽에도 그렇고 또 경기도 광주 쪽에 그 양단열 거푸집 ICF라 그러죠. 예. 인슐레이티드 콘크리트 폼즈 그 약자입니다. ICF.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한번 이 모양을 보세요.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. 스티로폴로 돼서 딱 레고 블록처럼 그렇게 끼워 맞춰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고, 예, 또 콘크리트는 압력을 받으니까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똑같아요. 일반 우리 콘크리트 폼에서 타이가 있죠. 타이. 벌어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그 타이 역할을 하는 게, 그냥 똑같이 비드법 그 스티로폴로 타이도 된 것도 있지만 그게 단점이 많고 인장에 약해서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타이는 인장에 아주 강한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타일을 끼워서 형성을 하게 돼요.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을 아니까 이해를 하시겠죠. 그래서 제 이 동영상 77이 건축 이야기 거기에 한 뭐 3년 전, 4년 전, 또 1년 전 해서 ICF 검색을 하면은 그 동영상이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짓는 과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다 지어진 완성된 그 집에 이렇게 온도가 어떻고 단열이 어떻고 그런 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영상은 보시면은 요 위에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숫자가 있는데 그게 연도의 연도. 그 연도 찾아서 보시면은 거기에 나옵니다. 제가 요 앞에 썸네일만 요 소개를 하니까 또 그 전 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캐나다 출발하는데 도착을 했어요. 이 블럭을 전에는 이제 캐나다 누드라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해서 시공을 꽤 많이 했죠. 근데 이 회사가 캘거리 쪽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밴쿠버로 와서 또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뭐 부산이나 평택으로 와서 또 거기서 부산에서 또 트레일러로 현장까지 오죠. 그 컨테이너가. 그래서 그 컨테이너가 도착해서 그 커다란 그 절단기로 컨테이너 그 자물쇠를 딱 따고 이제 그걸 꺼내게 되는 그 영상이 여기 이렇게 짤로 좀 보세요. 네, 그 전에 이제 누드라 제품 수입을 하는데 이게 스티로폴 형태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싣지 못해요. 무게는 많이 안 나가는데 40피트짜리에 한 2개 실어야지 집 한 채 한 60평짜리 지을 만한 게 그렇게 옵니다. 어떤 분은 또 그래요. 왜 근데 이거 비드법으로 된 거, 그러니까 스티로폴, 비드가 그 알갱이 아니에요. 알갱이로 된 거, 또는 EPS라 그러죠. Expanded Polystyrene. 예, 그걸로 된 걸로밖에 없냐. 왜 이 압출법 있죠. 그 핑크색, 예, 아이소 핑크라는 거. 그거는 이제 압출법 이제 단열 제품인데 XPS죠. 왜 그걸로 된 게 없냐 그런데 그게 아마 제조상 만들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저도 압출법으로 만든 거는 보질 못했어요. 그러니까 비드법은 그 알갱이를 말이야 뻥튀기 시키는 건데 흰색이 1종, 그 다음에 2종이 흑연이 섞여서 회색으로 돼서 그게 준불연 난연이 됩니다. 불을 붙여도 타질 않아요. 여기 제조사에서 지금 테스트하는 거 보이죠? 요 지금 바나로 부탄가스 바나로 갖다 대도 그 가스불이 작용하는 동안에는 불이 좀 붙는 듯해도 바로 열원이 꺼지면은 그냥 바로 꺼집니다. 더 이상 타질 않아요. 그래서 여기 스티로폴이라고는 하지만은 불에 난연성이 있다. 그래서 화재가 확산될 염려는 없다 이겁니다. 그리고 이 특성상 보세요. 이 레고 블럭 같은 이 ICF 이 폼에다가 집어넣으면은 틈이 하나도 없죠. 콘크리트가 꽉 차요. 그러면은 그 안에 우리가 이 결로 중에서 벽체 내부 결로라는 게 있는데 내부 결로의 염려는 없다 이겁니다. 그러면 이 ICF의 가장 첫째 되는 장점은 뭐냐? 그러면은 장점을 몇 가지 나열할 수는 있지만은 첫 번째는 이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. 물론 이 ICF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지만은 보통 요즘에 이제 쓰는 게 회사마다 뭐 누드라 거 다르고 폭스사 거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게 보통 뭐 이게 60mm 두께가 판 두께가 또 뭐 120mm, 80mm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근데 보통은 바깥에 외부 쪽에는 120mm,
내부 쪽에는 60mm 이 정도 하고 가운데는 얼마? 한 걸로 치면 1비라 그러죠. 20cm 정도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하면은 단열이 정말 우수해요. 그러면 외단열도 120mm, 내단열은 60mm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를 다 부으면은 가장 큰 단점은 단열이 좋다. 두 번째는 거푸집을 이제 탈영이라고 그러죠. 제거할 필요가 없잖아요. 이거는 거푸집 자체가 단열재로서 거푸집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외장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. 뭐 벽돌을 쌓아서 치장벽돌, 벽돌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세라믹 사이딩 같은 거 깔끔한 거를 붙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그 드라이비트 그런 공법으로 스타코 그거를 처리를 할 수 있고 다양하죠. 그럼 내부는 마찬가지예요. 내부도 뭐 석고보드 또는 뭐 CRC 보드 또는 합판 이런 걸 대서 내부를 마감하면 됩니다. 그래서 문제는 자 골조인데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다. 철근도 들어가고 콘크리트도 들어가지만은 이거 특이한 건 뭐냐면 거푸집이 저렇게 스티로폴 덩어리로 생겨가지고 이게 가볍고 취급이 용이하고 또 잘 썰릴 거 아니에요. 칼로도 잘 잘라지고 톱으로도 잘라지고 그래서 그거를 형태를 도면대로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그대로 붙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된다 이겁니다. 그러면 이게 뭐 장점만 있겠어요? 이제 단점도 있겠죠. 단점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약해 보이잖아요. 오, 저 콘크리트 부어 놓으면은 그 압력이 굉장히 셀 텐데 터지지 않을까, 변형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시공할 때 그런 우려가 이제 발생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강을 또 어느 정도 잘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되면은 벽체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콘크리트를 딱 때려 넣지 말고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벽체 절반쯤 콘크리트 붓고 다음날 이어서 또 부어서 뚜껑 슬라브까지 그렇게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또 하나가 요 콘크리트가 꽉 채우기 위해서 밀실하게 되기 위해서 진동기 바이브레타를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. 그래서 이 ICF 콘크리트 칠 때 진동기를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이 진동을 주면은 터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일반 거푸집은 이 철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수합판으로 돼서 타일을 철제 타일 걸어서 쐐기를 박아서 엄청 튼튼합니다. 그래서 거푸집 다 하고 거기다 또 그 비계 파이프를 축 대가지고 그거 다 소철선 반생이라 저걸 감아가지고 짱짱하게 해서 콘크리트 그냥 때려 붓고 바이브레타질을 뭐 마음껏 해도 이게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겁니다. 그렇지만 이 ICF 콘크리트 칠 때는 그걸 너무 세게 또 들이부어도 안 되고 바이브레타질을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다음은 이제 콘크리트를 다 타설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콘크리트 타설을 한 다음에 그걸 딱 실을 띄든지 레벨 같은 걸로 봐서 그걸 딱 맞춰야 돼요. 그래서 굽기 전에 그걸 교정해서 딱 선을 직각, 선 뭐 이런 걸 다 맞춰줘야 됩니다. 그리고 콘크리트 붓기 전에 이 ICF 이 폼 안에 그러니까 배선 배관 다 하죠. 전기 전선관도 넣고 수도관도 넣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수하기 좋게 하려면 이중관으로 할 수도 있어요. 붉은 관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원 수도관 또 전기 선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나중에 보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날씨가 좀 그날도 추웠는데 자 현장에 지금 이제 ICF 기초를 치고 이제 ICF를 쌓아서 벽체에 올라가는 그런 현장을 잠깐 보시고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현장으로 가시죠. 77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 이 양단열 방식 ICF 집 짓는 현장에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앞에 영상에 ICF 소개한 것도 있는데 여긴 또 경치 좋은 이 현장에서 지금 ICF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 쇼핑을 좀 하다가 우리 여기 현장 소장님 인사 한번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추운데 이 ICF 양단열 방식으로 건축하는데 수고가 많으세요. 예, 별 말씀.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 하나만 얘기하신다면
당연히 단열이겠죠. 단열. 예. 어차피 철근 콘크리트니까 예. 뭐 튼튼한 거는 뭐 논할 필요가 없고. 예. 예. 그러면 요게 지금 모두 몇 평짜리 주택이죠? 지금 요게 40평짜리입니다. 40평? 그 공사 기간은 얼마나 잡아요? 공사 기간은 3개월 정도예요. 아, 그래. 마감까지 다 하려면. 마감까지. 근데 이게 뭐 레고 블록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, 금방 올라가긴 하겠어요. 예, 예. 여기 네. 이제 시작한 지 지금 오늘 3일째입니다. 올라가기 시작한 지가. 네. 좋네요. 근데 겨울 날씨 치고 일하기 딱 알맞은 온도 같아요. 예, 예. 지금 네. 겨울 날씨 안 추우니까. 네. 이 외벽 두께가 지금 얼마예요, 이게? 콘크리트 두께는 콘크리트 200이고, 200이고, 그 외벽은 120이고, 여기 네. 안에 600이고요. 60mm. 네. 그러면 총 380. 그렇게 나오겠네요. 네. 아, 이거 외장 마감은 뭘로 하게 되죠? 뭐지? 세라믹? 세라믹. 아, 세라믹 사이딩? 네, 세라믹 사이딩. 그거 좋죠. 네. 그 내구성이 세라믹 있고. 사이딩 수입 쓸 거예요? 뭐 국산 쓸 거예요? 그걸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수익 그 내구성이 어려가니까. 일자가 좋긴 좋더라고. 예. 네. 내부에도 석고도 양반년 때 450이 하는 이유가 헬스가 막 석고 고집을 해요. 아무 상관 필요 없어.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없네. 그건 할 필요 없이 안에 철근이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. 그죠? 이게 오른쪽 편은 여기도 여기도 그리고 요 돌기들, 돌기들하고 이 타이가 또 위아래로 맞물리잖아요. 돌기는 잘 맞아요? 예. 돌기. 네. 이거 맞았는데 빼고 힘들이 잘 안 맞아요. 방치가 두개 서 있거든요 지금요. 아, 사이 좀 뜨는 게 있는 거만 폼 싸버리면 되고. 얘가 1차 때보다 많이 바뀌었네요. 얘가. 좀 그죠? 바뀌었죠, 전에 튼튼하게. 하사프였는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았는데. 그게 크고.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사장님은 이제 예비 건축주세요. 제 예. 여주에다가 지금 저기 땅을 다 사놓고 지금 건축도. 우리 구독자한테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하시죠. 안녕하세요. 예비 건축주 여한봉입니다. 네. 오늘 현장 이제 이 ICF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방문하신 거예요. 예. 실물을 또 봐야 이해가 빠르고. 뭐 일반 콘크리트 조하고 다를 게 없네요. 거푸집만 단열재로 그냥 거푸집이 됐다. 안에 뭐 철근이고 뭐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. 예.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조에서 거기 단열 공정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를 한꺼번에 끝낸다. 네. 그 다음에 해체 작업이 없잖아요. 네, 해체 작업도 없고. 예.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. 이거 안 밀려요? 네? 안 밀려요? 그 철근이 뒤에 받고 있습니다. 아, 철근이 뒤에 가죠.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 현장 보셨는데 여기가 이제 도심에서 뚝 떨어진 말하자면 산자락 밑에 현장입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소개해드린 이 지금 제가 현장 소장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이분이 소장 겸 자기 본인 집을 짓는 거예요. 근데 이 ICF가 단열도 좋고 또 일꾼들 좀 데리고 살살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리고 그날 같이 가서 또 그거를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방문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. 이분은 여주 쪽에 또 땅을 넓게 가지고 있고 그 일부 한 자락을 이제 구획을 해서 본인의 집을 이제 ICF로 이렇게 해서 골조를 한번 지어보려는 생각으로 같이 현장을 방문했었어요. 그저께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단열입니다. 지금 뭐 에너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. 그리고 지금 요즘에 또 이 환율 문제도 그렇고 이게 뭐 수입품 같은 게 참 뭐 어디까지 비싸질지 정말 감이 안 잡히고 좀 불안불안하죠.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 건축 자재는 물론 뭐 우리 일상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를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데 지금 단열성이 좋은 그러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지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그 고정 비용, 관리비라는 게 들어가죠. 그건 내가 어떻게 뭐 조정을 할래도, 그건 또 아파트 전부 뭐 그 관리위원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 정해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집
난방비 다 끄고 안 쓴다고 해도 다른 공용 전기료라든지 뭐 많이 들어와요. 그렇지만 주택은 단열 잘 하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지면은 정말 관리하는데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있다. 그쵸?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단열 잘하고 그 다음에 기밀성, 밀폐성 좋게 하고, 예. 그 다음에 이 단열을 잘해도 뭡니까? 우리가 외벽체를 통해서 열이 이동한다. 그러니까 겨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실내 따뜻한 열이 이동을 한다는 걸 뺏기는 거죠, 바깥으로. 그런 외벽체가 있고, 그 다음에 비중이 큰 게 창이 있고, 그러니까 창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, 외벽체 단열 성능이 좋아야 되고, 지붕의 단열성이 좋아야 되고, 바닥으로 또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고, 이걸 잘하면 되죠. 그래서 고성능 단열을 하고, 그 다음에 밀폐성을 좋게 해서 틈새 바람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, 그리고 모자라는 에너지를 뭐 가스나 뭐 디젤 이런 거를 석유 같은 걸 거기다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,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, 지열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난방에 보탬을 한다든지 여름에는 냉방에 또 보탬이 된다든지 또는 요즘에 이 소형 이 풍력 발전기도 나와요. 그러면 소형 풍력 발전기를 이 바람 잘 돌아다니는 집 어디 마당 구석에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전기를 자연으로부터 받아서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제일 비중이 큰 게 뭡니까? 여러분들 이 큰 거를 놓치고 큰 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뭐 자잘한 걸 가지고 신경을 쓰는 그런 뭐 유튜브 영상도 많이 나오는데 그 열교가 그렇습니다. 뭐 이거 뭐 여기에 볼트가 박혀 있고 여기 콘크리트에 타이가 박혀 있는데 여기서 점 열교가 뭐 상상보다 엄청 에너지가 크다. 뭐 선 열교가 있다. 뭐 에너지가 크다. 근데 그거 안 그래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이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. 그러니까는 이 집에서 이게 하나의 원룸을 생각해 보세요. 이 안에 있는 열기가 이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같은 말로 해서 열이 손실이 되는 겁니다. 나가니까. 그래서 그거를 잘 막아주려면 열 관류가 안 되게 하면 되죠. 적게. 열 관류율이 크면 열이 잘 뚫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. 열 관류율이 크면 클수록 단열이 안 된다. 그러면 자 계산할 때 전체 열 관류율, 벽체 열 관류율 곱하기 벽체 면적 하면 되죠. 그 다음에 더하기 창이 있으니까 이 창의 열 관류율 곱하기 창의 면적을 곱하면 전체적인 이 외벽과 창을 통한 열 이동량이 나오죠. 또 뭐 지붕 같으면 지붕의 열 관류율 곱하기 지붕 면적 하면 되고 바닥은 바닥의 열 관류율 곱하기 바닥의 면적 하면은 그 에너지량이 나와요. 근데 뭐 또 따지는 사람들은 자 여기는 점열교가 있다. 점열교. 그러면 이 점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콘크리트 벽에 타이가 많이 박혀 있잖아요. 그걸 똑똑 잘라버리기도 하는데 이 타이의 그 쇠 철판대기를 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. 사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. 그러면 그것도 계산할 수는 있어요. 그 타이 하나의 점열교율 곱하기 타이의 그 개수 다 곱하면 타이를 통해서 이동하는 열량이 나오는데 그거 미미해요. 그 다음에 창도 창 면적에 대한 창의 열관율 곱하기 창 면적을 했으니까 그건 나왔잖아요. 근데 창요 테두리에 따라서 이 선형 열교가 있어요. 그래서 창 테두리도 단열을 잘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열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. 또는 창 테두리 어떻게 돌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죠. 그러면 돌을 타고 열이 이렇게 들어와서 선형 열교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계산이 그렇잖아요. 선형 열교율 곱하기 그 창 둘레 길이를 다 더해서 그 길이를 곱하면 그 또 에너지량이 나와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이 면적 많이 차지하는 외벽 열 관류율, 지붕의 열 관류율, 그 다음에 창에 대한 열 관류율. 근데 창은 아무리 고성능 창 열 관류율이 작은 걸 써도 이 벽체에 거진 벽체 단열에 비하면 거진 10배 정도 손실이 큽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창을 좀 괜찮은 거 쓰고 그러니까 창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큰 거를 하는 거는 단열에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요 단열 쪽으로 해서 이 ICF랑 좀 벗어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.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면 곤란하잖아요. 근데 이 ICF 블럭 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. 근데 우리가 누드라 같은 거 캐나다에서 수입해 올 때는 그 누드라 가격 있죠. 거기서 또 이제 운송비가 몇 번 뭐 배도 타고 오고 뭐 고속도로 부산에서부터 오고 막 하다 보니까
운송비랑 다 더해져서 좀 그때는 더 비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은 일반 글쎄요, 이 콘크리트보다 많이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단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할만합니다. 일반 콘크리트보다 그거보단 결코 비싸진 않다.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좀 쉽게 보여도 숙련된 기술자들이 한 빨리빨리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것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숙련된 그런 기술자들이 적다.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정말 뭐 어린이들도 할 수 있다. 레고 블록 쌓듯이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모양을 보시면은 이게 여러 가지 그 틀이 있잖아요. 가다라고 하지 일본말로. 그 틀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. 이 철제 틀이 있어요. 그러면 이 비드법, 비드 말 그대로 이 알갱이들, 꼭 쌀알 만한 요 딱딱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그 가다 공간 그 틈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뭐 종이컵 반 컵, 한 컵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엄청 뜨거운 스팀, 증기가 들어가서 뜨겁게 하면 이게 뻥튀기 튀겨지듯이 부풀어 올라서 그 가다, 틀을 꽉 채워요. 비드가. 그래서 그거를 딱 탈영을 시키면 비드가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스팀이 들어가니까 수증기 좀 빠져나가고 이제 식혀서 딱 놓으면 그게 이제 성형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이 폼 자체, ICF 폼, 거기에 그 뭡니까? 돌기들이 많이 나 있잖아요. 딱 그 뭐예요? 그 레고 블록의 돌기 있듯이 똑같아요. 이 돌기들이 서로 이렇게 암수 형태로 마주쳐서 꽉 낑기기 때문에 단단히 블럭이지만 하나의 벽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콘크리트 비중이 원체 크다 보니까 물의 몇 배예요? 2.3배. 그러니까 잘 그거를 보조 그걸 대고 콘크리트 칠 때만 주의하면은 정말 단열은 끝내줍니다. 제 요 영상 여러분들 찾아서 그 날짜 한번 보세요. 보시면은 이 영상에서 보는 거는 경기도 광주 거기 검천리라는 데다가 시공한 건데 그게 큰 집은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이제 완공 다 한 다음에 난방을 일절 안 하고 거실로 이제 남향 거실 창인데 햇빛만 들어와도 한 21도, 22도 이렇게 돼요. 바닥에 난방을 안 했으니까 바닥 맨발로 있으면 좀 차가울 수도 있는데 바닥에 뭐 러그 같은 거 이런 타페트 같은 거 깔아놓으면은 뭐 실내 온도는 겨울철 교과서상의 권장 온도보다 높습니다. 그리고 겨울철 권장 실내 온도가 얼마예요? 18도에서 20도거든요.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낫다 이겁니다. 그래서 영상을 잘 보시고 지금 앞서 그 현장에서 두 분 보셨는데 두 분 다 자기 땅에 본인들이 직접 ICF로 골조를 세워서 짓고 싶다 하는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이 ICF 공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